지난 시간에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얘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일단 강좌를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엔벨로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은 엔벨로프 차트는 이러한 중심선의 가격 변동의 폭을 정한 다음 이 가격 변동의 폭 내에서 비추세 국면에서는 폭 내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외에서는 추세의 방향을 따라서 매매를 하고 또 추세가 잡히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방 추세에서는 이러한 방식, 하방 추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된 밴드가 아니고 변동성 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볼린저 밴드다. 이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선의 상하에 표준 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밴드를 그려주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하는 어떤 연속적인 숫자들, 이게 수학의 개념입니다. 어떤 숫자들을 연속적으로 뿌렸을 때 그것이 보통 정상적으로 막 뿌려주는 숫자들은 거의 그 숫자들의 거의 95%가 대부분 표준 편차의 그 2배 안에 존재한다. 즉 이것은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라는 어떤 복잡한 수학적 이론들이 수학 출신이 아닌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내에 존재한다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떠한 수라는 것이 내가 중심에서 사람이 내 몸에서 좌우로 이렇게 팔을 뻗고 움직여봐야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허리를 옆으로 휘면서 팔을 뻗어도 좌우로 한 3m,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 1cm, 이렇게 범위이고, 허리를 만약에 걷는다면 1m 범위, 팔까지 뻗어서 쭉 골키퍼처럼 뻗는다 해도 한 10m 범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이동 공간이 수렴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은 보통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 상방향, 하방향 밴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루트 기간 곱하기 가격 제곱에 합의 가격 합의 제곱을 한 수치를 우리가 보통 기간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의 수치로 구한값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상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강의를 위한 수치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HTS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폭을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동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이다. 20일 이동 평균의 오늘 수치, 요 수치에 상하 변동폭,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 편차가 당시에 만약 그동안 많이 움직여서 표준 편차가 커져 있다면 그 표준 편차에 관련된 것을 이 수치에 곱하기 해서 표준 편차를 2배를 한 것이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은 사실은 20일이 아니고 21일이고 중심선이 9일이라면 10일의 이동 편차, 만약 21일의 중심선이라면 22일의 편차해서 실제로 이동 평균보다는 하루 더 많은 편차를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동 평균치에다가 그 이동 평균치의 표준 편차에다가 그 이동 평균 그 수치 그 자체, 즉 요 앞에 있는 이동 평균의 표준 편차 플러스 이동 평균값을 한 다음 그것을 다시 나누기 10을 편차값을 보통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시간을 알자. 이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 곡선이라는 것이 HTS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축소되어 있다면 미래에 크게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의 모임일 것이다. 또 만약에
크게 움직이고 있다면 조만간에 이렇게 축소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 역시 적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든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돌파하는 시점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추세의 형성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폭등주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볼린저 밴드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 상승 트렌드의 경우에서는 천장 부근에서 진동폭, 즉 상승 트렌드인 경우에는 천정에서 변동폭이 크고, 하락 트렌드일 경우에서는 하락 트렌드의 시작과 끝이 변동폭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상승 트렌드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급격히 움직이면 상승의 보통 천정이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는 보통 하락을 시작하니까 하락 트렌드의 시작은 역시 변동성이 크고, 하락 트렌드가 끝날 때는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급락을 한 이후에 돌아서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 끝에도 변동성이 크다. 보통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볼린저 밴드를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 밴드 값을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활용을 만약에 선물 투자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엔벨러프로 매매를 해야 되고, 볼린저 밴드는 이러한 비추세 국면에서는 무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국면에서는 웅크려라. 그냥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국면이라고 생각되는 데서는 볼린저 밴드를 쳐다만 보고 웅크리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가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돌파되어지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이 돌파 중에서도 반대편 밴드를 무너뜨리고 역방향으로 돌파되어지는 경우, 혹은 이것이 상방 밴드를 무너뜨리고 밑으로 돌파되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역시 아주 변동성이 적어서 이렇게 축소를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이것은 급격하게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반대로 주가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상방향으로 돌파되는 경우, 이것은 상방 추세의 시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반드시 밴드 이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밴드가 이탈을 하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탈된 방향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탈된 주가가 밴드 내로 되돌아 들어오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즉 상방향 이탈하면 매수를 한 다음 밴드 내로 되돌아오면은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중심선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와서 급격하게 이탈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볼린저 밴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중심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하방 중심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소위 입이 벌어진다, 볼린저 밴드 입이 벌어진다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매도 청산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볼린저 밴드의 원래 밴드 내로 되돌아 들어올 때 청산하는 것은 단기 매매의 관점. 두 번째로는 되돌아 들어와서 이 고점을, 즉 밴드 외의 바깥쪽 고점을 밴드 내에서 상회하는 고점을 만들 경우에는 보유로 가고, 만약에 바깥쪽 고점을 이 고점을 하회하는 고점이 발생된다면, 밴드 내의 고점이 이 외의 고점보다 하회한다면
이 고점보다 밴드 내의 고점이 하회한다면 이것은 청산이다. 즉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라. 마지막으로 청산은 실제로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라면 현재 이것이 이 중심선을 하향 이탈할 때 청산한다. 이 청산의 시점은 세 번째 청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은 상승 트렌드와 하락 트렌드의 트렌드가 잡혔을 경우에는 중심선을 디디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고 중심선을 돌파하는 시점 또 매수 시점이 되고 추세가 방향이 잡히면 중심선은 지지선으로 밴드의 바깥쪽 밴드는 돌파는 추가 매수 지점으로 반대로 밴드가 횡보일 지점에는 바깥쪽 밴드는 매도 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밴드를 따라갔을 때 주가가 선행하니까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길게 돌파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돌파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가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 시점을 잡느냐? 즉 볼린저 밴드가 따라와서 만나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 지점이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 시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18세기 사케다가 얘기했던 고가 유희의 개념입니다. 고가 유희의 개념은 뭐냐면 길게 돌파한 장량봉이나 길게 돌파해서 상승하는 주가와 3분의 1을 침범하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고가에서 횡보를 한다면 이것은 매수다. 이러한 사케다의 어떤 이론에 일본의 18세기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다양한 이야기로 변질되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이 개념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긴 양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이렇게 하면 계속 살 것이냐 이렇게 횡보를 하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즉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승폭이 만약에 이러한 어떤 긴 상승의 끝에 횡보를 하면 이 시점까지는 매수를 계속 해나가고 만약에 이 시점까지도 횡보를 하면 여기서는 청산해야 된다. 또 만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뿜어올린 차트가 아니고 만약에 한 개 정도 길게 뿜은 다음에 횡보를 했다 하면 매수 이후에 또 횡보를 하면 바로 청산 매도를 한다. 일단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했을 때 이 고가 유의 개념을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는 긴 양봉 옆에 저가를 중심을 침범하지 않는 고가에서 횡보가 있으면 매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의 각도가 만약에 크다면 횡보가 일정 부분까지는 관용이 되지만 이 횡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보면 조금만 넘어 들어가면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재돌파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극단적으로 바로 재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은 우리가 확률론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미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더 이상의 추가 급등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것이 횡보를 이렇게 해준다면 볼린저 밴드의 축이 이렇게 올 것이고 중심선은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하방축은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이것이 길게 계속 상승해 왔던 것이라면 일정 부분 횡보에 위에 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급격한 상승으로 계속 디디면서 상승하는 즉
추세가 형성되면 밴드의 외부에서 추세에 따르라.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 상승의 각도에 비해서 이 횡보가 조금만 길어진다면 이것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추가 상승을 해봐야 부딪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후에는 자꾸 봉 모양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기가 쉽고, 그 이후로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큰데, 이유는 따라 올라오는 중심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의 저항은 가깝고 위의 저항은 바로 위에 있고 지지는 멀리 있다. 따라서 만약에 주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식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각도와 이 값하는 각도와 이것이 상승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한 다음, 이것이 횡보를 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이 날짜와 간격을 생각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을 재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횡보를 해서 바로 다시 이러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의외로 상승은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이 중심선 있는 대로 다가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상승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다시 매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매수를 결행하였다가 상승에 실패를 하면 일단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기다려서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해서 각도를 만들어서 뚫고 가는 방향으로 주가를 기대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횡보로 뚫고 나가버린다면 이번에는 다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또 위로는 저항을 받고 아래쪽 밴드가 올라올 때까지 하방의 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기회는 연장이 되어서 여기서는 다시 청산을 하고, 또 횡보를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여기서 상승을 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되밀리면 청산을 하고 뚫으면 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상승 각도를 만드는 주식은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의 기회와 세 번의 기회가 있으되,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청산해야 될 시점과 큰 청산해야 될 시점이 무대형의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개념을 볼린저 밴드의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각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것이 중심선과의 관계, 상방밴드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랬을 때 이 중간에 대응해서는 무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보통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는가. 중심선이고 상방밴드가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무수히 하는 이러한 일들, 혹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현재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주식과 주식의 어떤 각도와 지지와 저항의 어떤 관계들을 놓고 속에서 제가 각도론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금 볼린저 밴드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은 진입해야 될 시점과 나와야 될 시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진입과 나오는 것의 어떤 시점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든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가 말했던 엔벨로프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고, 볼린저 밴드는 확장성이 있는, 즉 플렉시블, 즉 아주 유연한 것인데, 선물에서는 엔벨로프가
그 다음에 큰 추세를 돌파하는 것은 엠블러프가, 추세의 트렌드의 시작을 보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만약에 나눠진다면 우리는 엠블러프를 취할 것인가 볼린저 밴드를 취할 것인가에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며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00일 이동평균선이 핵심인가, 200일 이동평균선인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화두인가, 그것을 생각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180일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화두지요. 왜? 주식시장이 대천안에서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과연 투자자 여러분들이 HTS 보는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단기 매매를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지점, 만약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 60일 이평선이 되는 지점이라면 이 이야기는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황이라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60일로 놓고 혹은 90일로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지점은 180일, 200일 뭐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대세 상승의 어떤 끝마무리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는 그 중심을 480일선에 놓고 보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노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지만, 노자에 보면 우리가 도, 가, 도, 도, 가도, 비, 상도, 명, 가명, 비, 상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를 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불리어지는 이름이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도 어떤 것이 새로운 걸 것이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주가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이치고 이것이 불변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분석 기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시장에 보는 잣대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눈을 어디다 둘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고, 우리가 보통 경물치지라 그러지요. 경물치지. 어떠한 사물을 유심히 보고 그 사물의 전후를 잘 뒤집어 보고 그 사물의 앞뒤를 재어봄으로 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닿는 것을, 닿는 이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경물치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다, 즉 엠블러프다, 이런 것을 하나를 차트를 보면 HTS에서 엠블러프를 하나 켜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었고, 시골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 있으니까 여기 저항선에서 사고 여기 저항선에서 팔고, 자 비추세다, 상단에 팔고 하단에 사자, 혹은 추세를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으니까 추세 바깥쪽에서 매매를 하자, 혹은 볼린저 밴드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조금 움직이다가 갑자기 볼린저 밴드의 폭이 커진다, 새로운 추세가 생겼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축을 따라서 움직이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면 팔자, 이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주가 분석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의 어떠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대박 찾는 기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법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세팅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가 세팅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는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가 돌파해서 디디는 지점, 이거는 강력 매수의 시점이고, 이제부터 이 종목은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가? 발 빠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돌파할 때 실제로는 언제 사야 되는가 하면 여기가 바로 무릎이다. 지금 PD스님이 이 종목에 대한 것을 방송에 나가실 때는 현재 종목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이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현재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이냐? 천만에 이거는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유는 현재 이것이 중심선이 하향하고 있고 겨우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기 매수해서 이점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종목이지 현재 여기에서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매수 추천이 일어나고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사는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바로 현재 이것이 추세가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를 하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다시 디디고 돌파해서 이 시점에서 재돌파할 때는 강력 매수를 해야 되는 찬스.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한다. 이러한 것이 이치인데 이 방송에서는 이 제목을 일단 종목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제가 본 세팅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겠지요. 이 중심선이 최소한 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상단선을 돌파해서 디딘다. 내지는 중심선을 돌파해서 디뎌서 상단선을 돌파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서 간단히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